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목 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드디어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왔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내 포트폴리오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나요? 그래도 다행인 건 6월에 거의 바닥을 찍고 7월 말 부근부터는 조금씩 올라오는 기조가 보여서 이제 8월 하반기부터는 좀 내 포트폴리오에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조금 생기는데요. 네, 주말 동안에 내 기분도 좀 전환을 하고 8월 달 맞이하게 되면서 조금 더 기분 좋게 하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 애플과 아마존의 이런 실적이 발표가 됐죠. 이 두 가지 기업 모두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빅테크 기업들이 줬던 우려감을 어느 정도는 일축을 시켜주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미국의 GDP가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경기 침체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의 타격감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양날의 검인 게 2분기 연속으로 하락한 게 이제 연준 쪽에서 금리 인상을 큰 폭으로 하지 않을 거라는 이런 안도감 때문에 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아직까지 제닛 옐런 재무장관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은 노동시장을 강조하면서 아직 경기 침체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제 7월 마지막 거래일은 또 두 분의 전문가, 금산 전문가 그리고 강재현 운용형님과 함께 할 텐데요. 네,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네, 테리님 오늘 진짜 1등으로 출석해 주셨네요. 네, 오늘은 진짜 1등이라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오리즈님 안녕하세요. 러브수기님 안녕하세요. 서단계 1년차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SH초님이 혹시 아이디를 바꾸신 걸까요? 아니면 SHC님. 네, 벌써부터 이렇게 종목 들고 오셨네요. 요즘에 핫한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데 1등 접수 완료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진단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누나의 언니가 나온 거 아니냐고요? 네, 가끔 저희 언니가 여기 저 대신에 좀 올 때도 있기는 한데 오늘은 접니다. 네, 그러니까요. 테리님 안심하고 진단쇼 시청해주세요. 네, 이렇게 인사까지 한번 나눠봤고요. 오늘도 댓글 많이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밑에 하단에 있는 번호로도 언제든지 전화 문의 받고 있으니까 전화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문가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미니 강의인가요? 네, 오늘은 내년도 실적주가 주도주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한 5번에서 한 6번 정도 제가 미니 강의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년도 실적주가 주도주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이 실적이 피크가 아니고요. 올 하반기하고 내년 또는 그 이후에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 주도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해 드렸던 게 아마 조선주하고 조선기자재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제가 이 시간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해 드렸던 부분이 우주항공하고 방위가 될 거예요. 앞으로 제가 좀 주도주의 4인방이 있는데 그 4인방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요 내용입니다. 하반기 주도주 조선과 신재생에너지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5번 이상 제가 이야기해 드렸을 거예요. 조선주는 올해 상반기에 979만 CGT라고 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금액으로 말하면 한 270억 달러니까 약 한 35조 정도의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나라 조선사가 수주한 게 여러분들 상반기에만 35조를 수주했다는 겁니다. 이 금액은
2018년도 이후에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주를 낸 겁니다. 지금 카타르 에카 천연가스 운반선 건조 계획이 있었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LNG 운반선 발주가 늘어났죠. 전 세계 발주량의 70%를 한국의 조선사가 수주를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지금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 환율에도 상당히 지금 우호적이죠. 그럼에도 최근에 조선주가 좀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이럴 때가 여러분들 중장기 관점에서 본다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마 이 조선주는 2분기하고 3분기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4분기 이후로는 실적에 지금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나오는 섹터입니다. 그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현대미포조선이 있을 거예요. 요거 현대미포조선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 요거요, 제가 좀 이따 한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요 현대미포조선이 올해 2월 달만 하더라도 있죠. 외국인들의 그 지분이요, 여러분들 10%밖에 안 됐어요. 지금 외국인의 지분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 외국인 지분 14%가 넘어갔어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에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와 있는 현대미포조선은 외국인들이 지분을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죠. 현대중공업에 지금 올해 2월 달에 외국인들의 지분이 2%에 불과했었는데, 지금 벌써 지분이요 5.8%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주와 조선기자재 중에서 조선주 현대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은 하반기 되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을 가져가시면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보시면 여기에 조선기자재 중에서 제가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성감밴더, 태강, 어제 여러분들 한국카본이 수주가 나왔죠. 약 4천억 이상의 수주가 나왔습니다, 어제. 그 다음 오늘 동성화인텍의 수주가 나왔죠. 2천억짜리 수주가 나와서 엄청난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카본이 본행제 4천억짜리 수주를 어제 나왔고요. 오늘 동성화인텍이 2천억 수주를 받았어요. 보통 조선과 조선기자재는 수주를 받고 난 이후에 1년이나 2년 뒤에 그게 매출로 잡히는 거죠. 숫자로 잡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강밴더, 태강 실적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보시면은 이게 풍력이 나와 있는데요. 풍력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상강 MNT를 보셔야 됩니다. 다른 풍력주를 보는 것이 아니고 상강 MNT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기업 중에서 이 하부 구조물 있잖아요. 해상 풍력의 하조 구조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 상강 MNT예요. 그 다음 하나솔루션이 있죠. 하나솔루션이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 비상사태를 지금 선포한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죠. 그러면 그 예산법안에는요, 태양과 풍력 발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와 있는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은 태양광 사업을 포함해서 요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흑자가 지금 나왔습니다. 하나솔루션이.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보시면 원전이 나와 있는데 신재생과 원전은 같이 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조선과 조선기자재다.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성강밴더, 태강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종목을 간단하게 이게 나와 있는 게 현대미포조선입니다. 보세요. 현대미포조선을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으면은
전혀 손실 하나도 안 봤었죠. 이제 이건 이게잖아요. 최근 여름 1년 동안 주가 하나도 안 빠졌죠. 현대 미포조선이. 그 다음 현대중공업 볼까요? 현대중공업 지금 자리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가 좀 찬스입니다.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 지금 주가가 조정받고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성강밴드입니다. 추세가 이런 추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추세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태강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태강을 가지고 계시려면 전혀 아마 손실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성화인텍 오늘 수주 나온 거 10% 이상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주가가 조정받고 있죠. 한국카본 어제 4천억의 수주가 나왔죠. 그 다음 이게 보시면은 상강 M&T 풍력 쪽에서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 다음 이게 나와 하나솔루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조선과 신재생에너지가 하반기에 주도주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적어도 한 종목이나 두 종목 정도는 계좌에 편입해서 가져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 금산 전문가님이 항상 이 조선 기자재 이쪽을 되게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이제 하반기에 주도를 해줄 그런 섹터라고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워낙에 뭐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주도 섹터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던 만큼 이미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의미로 또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를 주도할 섹터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갈 텐데 딱 오늘 말씀해주신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 오늘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쩌면 풍력해서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아까 SHC님이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CS 베어링 12,300원에 진입하셨고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계속 들고 가도 될지 진단 꼭 부탁드린다고 하는데요. 일단 12,300원 구간이면 요즘에 좀 하락하기 바로 직전에 들어가신 것 같아서 약간 고점에서 진입을 하신 것 같기는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해서 갑자기 가슴이 철컹하고 잘 간다고 해서 샀는데 왜 하락하지? 이런 의구심이 좀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7% 넘게 지금 상승 중이라서 조금 더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CS 베어링 풍력 관련해서 그래도 좀 유명한 종목이잖아요. 들고 가도 괜찮겠죠? 네, 아마 그 당분간은 CS 베어링의 주가 탄력은 좀 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 이야기해드렸죠. 지금 풍력하고 이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좀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국가 비상사태를 지금 선포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법안에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세제 지원이 아마 포함이 됐을 거예요. 그렇더라면은,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앞에서 제가 풍력에서 상강 M&T를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 CS 베어링이라고 하는 기업이 CS 윈드의 베어링 쪽이죠. 그죠? 여러분들, 이 풍력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풍력 타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베어링이 상당히 많죠. 그런 측면에서, CS 베어링도, 주가 탄력은, 좀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도 어느 정도의 주가에 좀 탄력이 나오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상강 M&T로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마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2,300원이면 뭐 조만간에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정도 가면은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이고 제가 봤을 때 요 가격대입니다. 여기가 지금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요 가격대가 지금 얼마냐면은 15,300원이 요 고점이죠. 여기가 15,300원이 고점 자리입니다. 이날 지금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졌잖아요. 최근에 지금 이틀 동안에 상당한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럼 요 정도까지 가져간다면 14,000원까지도 아마 충분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만약에 2만 원이나 그 위에서 매수하신 분은 좀 더 가져가시도 무방한데 이분께서는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12,300원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14,000원대까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죠. 이 종목은. 그래서 이 종목은요, 14,000원 정도 오면 일단 한번 정리를 하세요. 매도하고 난 이후에 앞에서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그 상강 이벤트를 교체하는 전략. 이거는 단기적으로 보면 그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이분께서는 지금 20% 비중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14,000원 정도 오면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이고 그 기간은 제가 봤을 때 빠르면 뭐 일주일 안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요 시간대에는 14,000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때 매도 타임을 잘 잡으셔가지고 매매하는 전략이고요. 아까 제가 그 상강 MNT 한번 이야기 드렸죠. 제가 이 상강 MNT를 이렇게 교체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게 나와 있는 상강 MNT가 SK그룹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SK그룹으로 넘어가게 되면 개인 기업에 있다가 그룹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업의 성장성이 더 한층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교체하라고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CS 베어링 매도 구간 꼭 놓치지 마시고요. 그때 정리하시고 3강 MNT로 좀 갈아타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같은 섹터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수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결국에는 나한테 더 이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언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CS 베어링 관련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서 귀를 조금 더 쫑긋해서 꿀팁들 많이 얻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질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 항상 염두에 두셔서 투자 판단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도 결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종목인데 오르비텍 원전 관련주네요.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이름인 것 같고요. 네, 이 오르비텍 어떤 고민 갖고 계신지 우리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님께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오르비텍 들고 오셨는데 되게 잘 버티셨네요. 혹시, 네. 그게 작년 9월 달쯤인가 샀는데 이게 계속 그때가 이게 좀 지금 그때가 많이 빠졌다가 지금 때가 이게 윤석열 때가 이게 대통령 때 취임하면서 이게 원전 다시 그냥 이게 육성한다 키운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어떤 지금 진단 좀 주세요. 네, 진입가가 한 7,600원 정도 될까요? 네. 네, 그리고 보유 비중은요? 20%입니다. 20%.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금산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전문가님, 이 오르비텍 사실 원전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새 정부가 원전 쪽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주가를 보니까 거의 급락을 더해서 바닥을 찍고 이제서야 조금 올라오는 분위기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7,600원 부근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정부 관련해서 탄력 좀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차트가 오르비텍 차트인데, 지금 그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면 우리가 원전 관련돼 있는 그 종목 중에서 우리가 방사성 폐기물 쪽에 관련돼 있는 섹터죠. 지금 원전 관련돼 있는 종목의 주가가 다 이렇습니다. 일정 부분 주가가 한번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눌림목 구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오리비텍을 이제 매매한다고 했을 경우에 사실 이 종목은 이슈로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예 여러분들 그냥 원전 관련돼 있는 종목을 매매하시려면은 확실하게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일진 파워 같은 종목 확실한 실적이 배팅이 나오잖아요. 차라리 그냥 이게 나와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근데 오르비텍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이슈를 타고 있으나 이제 기업으로 보면 요 실적이나 요 재무구조 놓고 보면요. 예, 사실은 지금 상반기까지 1분기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죠. 이게 보시면은 지금 요 재무구조 상에서 놓고 보세요. 요 당기사채가 이렇게 놓여 있죠. 주가가 탄력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124억의 지금 당기사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어떤 분들은 금산은 너무나 이게 따진다고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 재무제표를 뭐 우리가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나 뭐 현금의 흐름표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거 너무 이게 숫자에 민감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많은데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숫자대로 가는 겁니다. 주식은 원래 숫자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주가가 올라갈 때 상당한 부담이 될 거예요. 당기사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 주가가 지금 2단 상승이 나왔으니까 마지막 파동 하나가 남아있네요. 하나, 둘, 셋. 이렇게 5파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파동으로 보면 1, 2, 3, 4, 5로 가는 거니까 파동이. 그러면 상승 3파가 나오는 시점이 앞으로 한 뭐 2, 3일 정도 옆으로 행보하다 보면 주가는 대략 얼마 정도까지 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냐면은 8,000원 가까이 하면 리바운딩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00원 가까이 오면 한번 매도를 하세요. 매도하시고 차라리 원전 관련돼 있는 섹터를 하시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뭐 일진파로 하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아까 제가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재생과 같이 가는 거니까 차라리 뭐 조선주를 매매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적인 측면이 더 나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한번 기다렸다가 다음 주 정도 한 8,000원 가까이 오면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 지금 파동상으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파동으로 놓고 보면 그 정도는 가능해 보이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르빅텍 다음 주가 좀 중요할 것 같네요. 다음 주 한 8,000원 구간에서 매도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게 목표가는 얼마 정도 봐야 되는지 목표가가 네. 우선은 8,000원에서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글쎄, 지금 오늘도 지금 이게 어제 되게 한 고점 한 7,000원, 2, 300원까지 갔다가 내가 좀 더 갈 줄 알고 지금 더 갈 걸로 보고 좀 어저께 매도를 갖다 참았는데 이게 8,000원 선에서 반동 오면은 한 매도했다가 이게 다른 종목으로 사라고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다른 종목에서 좀 많은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르비텍 오랜만에 원전 그리고 방산주 이쪽 종목이 올라온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도 의견이 많이 들어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신재생 에너지랑 마찬가지로 옥석 가리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뜬다고 다 사면은 안 되겠죠? 네, 이렇게 오르비텍까지 들어봤고요. 그 다음 종목은 가을님이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네, 가을님이 신풍제약 들고 계신데 매수가가 좀 많이 고민이 되실 만하네요. 네, 67,000원에 2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작년 9월,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가까이 들고 계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하락해서 이거 어떡하나 좀 고민이 많이 되셨겠어요. 그래서 매수가까지 이게 다시 반등이 가능할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금산 전문가님, 이 신풍제약 빠져도 너무 많이 빠져서 이거 손절해야 돼요? 아니면 뭐 어떻게 메꿔야 될까요? 이거 너무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요 신풍제약처럼 이제 사실 코로나 19 때문에 올랐던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은 매도 시점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7,000원에 지금 비중도 적으신 비중이 아니고 지금 25%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코로나19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는 이제 더 이상 이미 시세가 터졌기 때문에 더 이상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제가 아마 이야기해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제약 바이오를 매매하시려면 다른 거 쳐다보지도 말고요. 그냥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나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잖아요. 보세요. 이런 것만 가지고 계셨으면 손실이 거의 없잖아. 보세요. 이 나와 있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저는 이런 종목은 나중에 주가 이런 100만 원 넘어가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충분히 100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는 이런 주식들이에요. 제가 100만 원 이야기하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못 깎았죠.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이에요. 이게 나와 있는 신풍제약이라는 종목 자체 보세요.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 월봉 차트예요. 여러분 이게 시세가 지금 터져서 주가가 다시 제자리에 되돌아왔죠. 이게 주가가 제자리에 되돌아온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수반되면은요. 이런 일이 없어요. 실적이 딱 수반되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원래 자리에 되돌아오지 않아요.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봐도 제가 뻔합니다. 적자 기업이죠. 주가 안 봐도 뻔한 주식 아니에요. 보세요. 지난해 지금 적자 보고 올해 1분기까지도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을 매매하실 때는 여러분들 주식을 하실 때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요. 실적이 수반되지 않고 테마로 매매하는 종목은 주식을 가져가다가 안 되잖아요. 아니다 싶으면 이게 손절을 하시. 왜 손절 안 하세요? 손절을 왜 안 하시냐고 손절을. 실적도 수반되지 않고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은 주가가 자기 어느 정도의 손실이 딱 나오면 손절하고 빠져나오셔야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신풍제약은 지금 이게 6만 7천 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예를 들어서 신풍제약이 신약을 개발해서 이 종목이 주가가 뭐 6만 원까지는 반등 줄 수 있으나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6만 원까지의 상승 여력은 저는 오기가 어렵다고 봐요. 이런 적당한 가격에서 저번에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기회가 왔잖아요. 주가가 1차적으로 하면 급락이 나고 난 이후에 하면 급등이 나고 요새 매도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때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때가 5만 원이잖아요. 다시 한번 더 주가가 여기서 한번 또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다시 또 급등이 나왔잖아요. 한번. 여기서 매도 기회 줬잖아요. 두 번의 지금 매도 기회를 줬어요. 이게 주가가 첫 번째 매도 기회 하면 줬고 두 번째 매도 기회 하면 줬고 세 번째 매도 기회 줬어요. 마지막 매도 기회가 한번 남아있을 거예요. 이렇게 남아있으니 그때 여러분들 매도를 잘 하시면 돼요. 일단은요. 이번에 매도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오면은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오세요. 안 되는 주식을 계속 기대감으로 보유해서는 어렵다는 거죠.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은요. 빠르게 정렬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또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제가 앞에서 제가 강의해드릴 마지막 강의해드릴 내용 오늘 조선주와 제가 신재생하면서 다음 주에는 제가 방산주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 겁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많이 갔죠. 다음 주 월요일 날 방산주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님이 이렇게 따끔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우리 가을님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따끔한 만큼 매를 맞으면 다른 종목에서는 그래도 좀 포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있을 테니까요. 이거는 빨리 정리를 하셔서 손실 최대한 줄이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가보시길 바랄게요. 네, 금산 전문가님 오늘 미스터 진단도 출연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금산 전문가님 기다리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오늘 미스터 진단에서도 금산 전문가님 함께 뵀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진단 들어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미니 강의 할지도 힌트를 이렇게 좀 주고 가셨네요.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월요일에도 빼먹지 말고 진단쇼에 출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을 만나볼 텐데, 그렇죠. 네오리즈님, 내가 손절하면 오를까봐. 맞아요. 그래서 손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항상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니까 이게 진짜 머피의 법칙처럼 자꾸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죠, 사실. 하지만 가끔은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을 때는 눈물을 머금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레슨은 그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과도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 들어볼게요. 강재현 운용경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훈 의원입니다. 네, 미국에서 GDP가 발표됐는데 2분기 연속으로 하락했는데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이게 뭐 연준 인사들이 지금 경기 침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건지 이거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는 건지 궁금한데 하반기에 이 GDP 영향력이 뭐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요? 보통 이제, GDP 결과는 이미 약간 후행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미국에서도 2분기 GDP 성장률이 소폭 나온다라고 전망했던 것이 실제로는 마이너스 나오니까 충격을 주느냐? 그게 아니라 앞전부터 뭐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침체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시장이 계속해서 먼저 받아왔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에서의 물가 지수가 좀 떨어진다. 이쪽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는 시장은 선방했지만 실제로 하반기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어제 시장 자체가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된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는 오히려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시장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그다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죠. 사실 경기 침체가 항상 이 화제가 돼서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경기 침체가 안 왔을 때 금리 인상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항상 문제였는데 일단 우리 강재현 운용령님은 경기 침체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 오늘 정의 내리고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종목 진단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오늘 고다현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파라다이스 17,600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시네요. 네, 파라다이스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인데 사실 진입을 좀 높은 구간에서 하셔서 리오프닝 소식이 들려왔어도 딱히 기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워낙 낙폭이 좀 크게 가파르게 나타나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좀 코로나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주가 흐름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기다리면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조언 부탁드리다고 하는데 운용형님 이 파라다이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좋아 보이는데 알려주세요. 네, 파라다이스 뭐 잘 아시다시피 해외 외국인 전용 카지노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국내에 오는 거가 뭐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요즘 또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도 실적 전망 자체는 적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된 상태고 하반기가 그나마 흑자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요 정도 기대를 가지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는 사실 2020년도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고 항상 시장에서는 이제 기대치만으로 먼저 움직였던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지금 당장 뭐 어떤 실적적인 부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파라다이스가 현재 주가 자체가 12,000원 전후에서는 지지가 된 부분이 그 라인 때는 이제 자산 가치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지켜냈다 정도 되는 거고 시청자분께서 갖고 계신 17,600원이라는 자리대 이 가격대는 시간이 좀 걸린다면은 꽤나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전제 조건이 많이 필요합니다. 뭐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뭐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있는 가격인데, 문제는 시기가 잘 나오면 진짜 연말?
그때까지는 최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연말까지 바라봐야 된다고 하시네요. 그러게요. 이 파라다이스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주춤하면서 많이들 놀러 가시는 것 같고 뭐 여러 군데에서 코멘트도 나쁘지 않게 들려왔던 종목이라서 기대를 충분히 하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들고 가실 생각이면 연말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기를 추천해 주셨어요. 우리 고다연님 주린이라고 하셨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대장주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딱 생각 떠오르는 종목 있지 않나요? 네, 힌트를 드리자면 반도체 쪽에서 나오는 종목인데 우리 초코 막대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SK 하이닉스입니다. 10만 원에 진입을 하셔서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시는데 이 아이는 언제까지 빠질까요? 들고 있으면 수익 나겠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게요. 이 SK하이닉스는 언제까지 빠질까요? 심지어 성적표도 좋았는데 왜 그거에 비해서 지금 주가는 이런 흐름인지 너무 답답하고 심지어 몸집도 크면서 말은 안 들어서 너무 속 썩이는 종목인 것 같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빠질까요, 전문가님? 하이닉스가 지금 사실 10만 원 한 번 넘어갔었죠. 넘어가고 나서 지금 빠져 있는 건데, 하이닉스가 실적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하반기에 사실 회복이 빠르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IT 업종도 대부분 다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IT에 대해서 지금 뭐 전방 사업을 할 수 있는 IT 기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리고 뭐 서버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 교체가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현재 재고가 많습니다. 근데 이 재고라는 게 단실 내에 해소가 안 됩니다. 보통 재고가 한번 쌓이게 되면은 그 부분을 조절한다 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하이닉스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컨퍼런스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 고객들의 재고 조정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출하량 자체도 자기네들이 좀 조절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해소되는 데는 상당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관계자가 시장에 대해서 이제 업황 자체를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도 디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현물 가격이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모멘텀이 좀 작다가 되겠죠. 다만 이제 시장에서 앞전에 지수 대비해서는 삼성전자나 그리고 하이닉스가 저점 대비 받는 폭은 굉장히 빨랐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지금 이번 주까지 하면은 4주 연속 유입을 한다고 됩니다. 근데 4주 연속 유입할 때 외국인들이 단순하게 시장에서 종목별로도 이제 수익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환차 이익을 보고도 들어오죠. 그러니까 환차 이익을 보고 들어온다 했을 때는 아무래도 실적적 환차 이익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종목군 그게 대표적인 것이 현재 유동성 비율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더 들어오고 시장 자체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온다 했을 때는 그때는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아주 이제 업황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보려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뭔가 보이는 그런 흐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이닉스는 이제 10만 3천에서 한 6천 정도 자리 때는 그래도 빠르면 다음 달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서 그런 자리대가 온다면 그때 비중을 뭐 과감하게 정리하시거나 전량 매도를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몸집도 크고 또 워낙에 알려진 종목이라서 내가 신뢰했던 종목인데 그만큼 배신감도 좀 크죠.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오랫동안 기다리지 못하겠다 하면은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SK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도 의견 참고하셔서 앞으로 좀 어떻게 내가 전략을 바꿔볼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 텐데, 네, 이번에는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SF 반도체요. SFA 반도체요. 네, 네, 매수가랑 보유 비중도 알려주세요. 6,772원에 5%요. 6,772원. 들어간 지 좀 되셨는데 계속 하락만 했네요. 아니, 요즘에 계속 중간에 추가 매수 물타기 해가지고 단가를 좀
좀 낮춰놨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격인데, 이게 매수가 근처까지 언제쯤이면 올 건지 좀 궁금해서요. 네. 원금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군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운영형님, 이 SFA 반도체, 사실 그 뒷배경에 삼성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종목인 줄 알았는데 주가가 좀 말썽이네요. 그래서 6,772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이 부분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공교롭게 좀 전에 설명드렸던 하이닉스하고 뭐 거의 비슷하게 연결을 시키면 되는데 아무래도 회사 자체가 메모리 쪽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납품하기 때문에 결국 메모리 쪽이라든지 이런 전방 수요, PC라든지 서버 쪽 이런 쪽이 현재 전망이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SF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연초에 대비해서 전망이 계속해서 하향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역시 많이 필요한 얘기가 되죠. 그래서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사실 얼마큼 나오느냐 사실 그것도 좀 중요한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실적 자체가 연초 대비해서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진 케이스라 그 부분도 주가 좀 반영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주가가 밸류가 굉장히 부담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SFA 같은 경우는 하반 경직은 이제 들어왔죠. 이제 4,800, 5,000짜리 때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할 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우선 5,800에서 6,100원 이 정도 가격대는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다만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던 6,770원이라는 자리대까지 가려면은 그때는 시간을 조금 더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도 시장에서 모멘텀 붙으면은 뭐 될 것 같아서 그래도 가져가시면은 수익권은 나올 수 있다 정도? 이 정도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FA 반도체 이거 들고 가시면 일단 수익 구간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근데 그러면은, 여보세요? 네. 네. 혹시 기간은 언제까지나 좀 잡아보면 될까요? 네, 운영형님 이 기간을 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SFA 반도체가 예상되는 흐름 정도까지 한다면은 이것도 거의 한 11월달, 10월달, 11월달? 그 정도까지는 좀 여유 있게 열어두시고 그 전에 좀 빨리 나오면 좋다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3, 4개월은 들고 계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기다려 보시다가 정 안 되겠으면 그 전에 빨리 나오는 게 낫다고 하시니까 잘 고려해 보세요. 그 중간중간에 그러면은, 중간중간 네. 이렇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쉽게 물타기를 해서 지금 가격을 낮췄는데, 네. 그런 방법도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아, 네, 운영님 이거 추가 매수해서 차라리 평단가 낮추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비슷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갖고 있는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춰서 나중에 나오는 전략 이거를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시장에서 지금 업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쪽은 아직 불투명하거든요. 그럼 불투명한 쪽에서 추가 매수한 것보다는 그 추가로 들어갈 자금을 차라리 다른 데서 오히려 수익을 보는 게 실제적으로 계좌 쪽엔 더 좋은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직까지 뭐 아주 나쁘다 이건 아니지만 바닥도 다져갔고 어느 정도 이쪽에 대해서 이제 기대치를 갈 수 있지만 추가를 해가지고 더 시간을 끈다란 부분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차라리 시간을 끄는 것보다 그 자금을 다른 쪽에다가 투자하는 걸 추천해 주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SFA 반도체 3, 4개월은 기다려봐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에 꽂히면 사실 사람이 그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가끔은 그 옆에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항상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SFA 반도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오늘 굉장히 핫한 종목이에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름답게 오늘 주가도 치솟고 있는데 봄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5만 원에 진입을 하셔서 15%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봄님은 이 정도면 거의 트레이더 아니신가요? 굉장히 잘 매수하셔서 오늘 이거 거의 예상하고 들어가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가 계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차라리 지금 상승할 때 전량 매도할까? 이 부분 고민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어떻게 할까요? 오늘 그냥 팔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이슈가 들어온 부분이, 하나가 이제 분할해서 이제 방산 부분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넘긴다,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쪽을 넘기냐 부분에서 하나 디펜스를 넘기는데, 최근 들어서 방산주들이 수출 관련해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 디펜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굉장히 뭐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받았던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에어로가 가져간다는 부분에서 시장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 볼 때 앞전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꽤 오래된 구간이긴 한데 예전에 이제 재상장이었나? 이때 가격대에서 높을 때가 65,000원 전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5,000원 자리대를 저항으로 인식하고 지금 살짝 내려온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라서 한 번 더 위로 준다면은 차익 실현 좀 하신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지테스트를 받으러 내려온다. 이 과정이 나타날 경우는 추가적으로 주가가 한 57,000원에서 58,000원 정도, 59,000 사이 여기까지는 한번 지지받으러 내려오거나 차익 실현 매물 소화한다. 이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짧게 들어가셨고 그리고 시장에서 매수가도 좋으시니까 한번 차익 실현을 하신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님 일단은 축하드려요.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가셔서 좀 그냥 마음 가볍게 갖고 계신 다음에 이거 그냥 팔아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여기서 많은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종목은 파피용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신성 델타테크 12,500원 보유 비중 10%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2차 전지 관련으로 들어갔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네요. 신성 델타테크 12,500원이면 저번 달쯤에 이제 들어가셨나 봐요. 그때 이제 2차 전지 이야기 전해져 오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가 되게 2차 전지 관련해서 호재 소식이 좀 많이 들려왔던 때인 것 같은데 혹시 그것 때문에 들어가신 거 맞으실까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주가 흐름은 갑자기 하락을 나타내서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 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신성 델타테크 전망 어떻게 보세요?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LG양 비중이 높다. 이게 최근 들어서 LG그룹들 뭐 2차 전지 쪽 이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인다 했을 때 그게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내에서도 보게 되면은 양극재 관련 이쪽이 굉장히 좀 핫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셀 쪽이 좀 강한데 장비 쪽은 오히려 그게 강하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선 델타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지고 나서 반등한다 이러는데 나중에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추가적으로 공장 증설이라든지 앞전에 이거 하기로 했다가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나와줘야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긴다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뭐 굉장히 부담스럽거나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적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도 다 괜찮은데 앞전에 기대치가 높았던 부분이 떨어졌다는 부분에서가 영향이 좀 세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지금 현재는 반등 나오면은 이제 매물 자체가 좀 많이 쌓이는 자리대가 13,000원 전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매수가가 12,500원이시니까 13,000원 전후에서는 그래도 한 번은 끊어주시는 게 좋다. 이런 관점에서 그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신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매도 쪽으로 의견 주셨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셔서 파피용님 2차 전지 관련해서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강재훈 운용용님과 진단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운용님 이번 주말에 공방이 있으시죠? 네, 내일 있습니다. 네, 어떤 토요일날 네. 매주 토요일마다 9시 하는데 한 주간의 시장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전략, 그 종목 진단까지 시간 날 때 같이 진행하니까 참여들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복습에 이어서 예습까지 시켜주시는 거네요. 네, 우리 시청자님들 이제 긴장 바짝 하시고 들어가셔서 좋은 팁들 많이 얻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운영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금산 전문가 그리고 강재현 운영형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우리 진단쇼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 7월 한 달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낙폭도 많이 키워나갔고 되게 글로벌적으로 이슈도 많았고 갈피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한 달이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8월부터는 다시 쨍쨍해지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네, 제가 해군의 기운을 여기다 뿌리고 갈 테니까요. 우리 모두 힘내서 금요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말 동안에 힐링도 많이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금요일 밤이잖아요. 네, 금요일 밤 하면 미스터 진단 있는 거 아시죠? 네, 불금은 미스터 진단과 함께 해보시면서 내 종목에 불이 좀 타오를 수 있도록 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밑에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문의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미스터 진단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투자 판넬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